명제, 함수 거기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용어부터 출발합니다. 용어 뜻부터 해석을 할 거고 대신 소재는 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 방정식, 부등식에서 갖고 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명제에서 나오는 용어들 명제, 조건, 참, 거짓, 반예, 부정, 필요 충분 조건 모든 어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됐죠? 용어 한번 읽어보고 너희들이 대부분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보고 있고 쌤은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명제에서 일단은 제일 많이 쓴 것이 참거짓 한자로 진위라고 합니다. 진위. 참거짓을 판정한다. 진이 판정을 한다 이거야. 됐습니까? 진이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입이야. x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이 1인 건 뭐 있어?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게 참일 때만 참이야.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이 가정 조건도 있고 결론 조건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조건을 원소로 갖는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P가 이렇게 Q에 포함이 되면 명제에서 우리가 P면 Q이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요한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되면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포함이 되면 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말이 필요 충분 조건이야. 두 줄 화살표는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이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참이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좀 헷갈렸단 말이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여기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둘 중에 하나가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이야. 여기가 정사각형? 얘는 직사각형이야. 얘는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는 참이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짓이야.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은 거짓이 되는 거라고. 내가 말이 헷갈린다 싶으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용어상 점, 선, 면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점은 원소라고 생각하면 편해. 예, 여기서 원소가 뭐가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지. 얘는 뭐가야? 1이지.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잖아. 이게 거짓이 된 거라고. 됐니? 이게 원소고 선은 뭐냐면 범위로 적는 겁니다. 범위로 이렇게 적겠지. P, Q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Q 안에 이렇게 P가 범위가 들어가면 우리는 참 거짓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면은 좀 어렵습니다. 평면에다가 나타낼 건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게 나와. 됐니? 쉬운 거 예시 하나만 들어줄까?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맞나요? 아니야? 아니야? 또는? 맞니 그러면?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면 1이 아니라 2로 쓰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 맞나요? x 더하기 y가 2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는 데는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고 있어. 봐야 알아. 책에는 안 나왔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있어. 우리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빠졌어요. 어려운 생각 아니야. 이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평면에 이 선은 x 더하기 y가 2인 거야. 이 평면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 더하기 y가 2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것은 2가 아닌 거야. 그런 생각 아니지? 여기에 있는 점들은 x 더하기 y가 2야.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은 x 더하기 y가 2가 아니야.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럼 이런 점들은 x 더하기 y가 2가 아닌 거라고. 이해되니? 그 중에 얘는 는이면 이쪽은 한쪽은 크다고 한쪽은 작다야. 되니? 그럼 이 점을 집어넣어. 제일 쉬운 점. 00을 넣더니 00은 2보다 작은 거지. 그럼 이쪽은 작은 쪽이야. 이쪽은 큰 쪽이야. 그런 생각 아니지? 부등식을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정은 여기야. 결론은 x가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x가 1인 여기야. x가 1보다 커. 마찬가지로 이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y가 1보다 커.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어. 또는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어쩌겠어? 합치겠지. 범관계 보입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콤마가 되면 틀린 이유도 알겠네. 여기니까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야. 알았습니까? 너희들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도형을 그려보면 나옵니다. x는 1보다 크다 그릴 수 있겠지. x가 1보다 크다. y가 1보다 크다 여기야. 진리집합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반예법이 있습니다. 반예법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반예법은 틀림을 이 명제가 틀린 것만 아는 거야. 이 명제가 틀린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뭐라도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1은 참이잖아. 그럼 참이다 말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은 넣으면 거짓이잖아. 하나라도 거짓이면 하나라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반대되는 예시가 되는 거라고. 이게 반예법이야. 내가 근데 반예법을 쓰고 싶은데 반예를 못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해서 참은 아닌 거지. 반예를 찾으면 거짓인데 못 찾으면 세모가 되는 거야 지금. 왜? 내가 못 찾을 수 있는 거야. 반예는 어디를 찾는 거냐면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거.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이 부분이 반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 빼기 Q가 반례가 되고 P교 Q의 여집합 이 부분이 반례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니까 여기에서 원소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꽤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반례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반례를 쓰시오. 이러 나온다고 해.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우법입니다. 본 명제와 얘는 역명제라고 합니다. 역명제. 역명제. 여기다가 부정.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붙이면 이게 대우야. 이거 두 개 간의 관계가 대우 관계야. 대우 간의 관계는 참 거짓이 일치랍니다.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대우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대우 명제를 쓰는 이유는 부정의 우리가 대표적인 놈 몇 가지만 써줄게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다의 부정은 뭐야? 조심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입니다. 됐습니까? 이고 또는 모든 어떤입니다. 근데 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문제 중에 만약에 둘 다 쓸 수 있다면 어떤 걸 쓸 거냐 이거야. 우선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야. 됐습니까? 같다와 같지 않다는 누가 더 쉽겠어? 같다가 쉬워, 같지 않다가 쉬워. 같다가 더 쉽습니다. 크다와 작거나 같다는 관계 없어. 관계는 없어. 하지만 등호 있는 게 좀 더 편해. 등호 있는 게 좀 더 편해. 이거 또는 이거가 쉬워해. 모든 어떤은 모든이 쉬운데 어떤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도. 사실 요것만 설명하고는 안 돼. 모든 다음에 뒤 모든 뭐뭐이다까지 설명이 돼야 돼. 그렇지? 모두 결석을 했어. 부정은 김지 모두 결석했어요. 부정이 뭐냐? 한 명이라도 결석하지 않았어. 한 명이 자 모두 결석했어. 모두 결석한 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한 명이라도 학교 왔어. 결석한 건 아니야. 모두 결석했다. 한 명이라도 어떤 애들은 결석하지 않았다야. 한 명이라도 왔다 이거지. 하나라도 하나 이상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해. 그래서 하나 이상 괄호 설명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일단 충분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 근데 한 번씩 나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냥 나는 그대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이해되니?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P는 Q이다가 참이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몰라요. 요 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겠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야. 굳이 힘들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말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리를 바꿔서 충분을 바꿀 거고 그 순서가 참이 될 거고 우리는 위에서 배웠던 포함 관계까지가 연결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은 이 네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잖아. 하지만 순서가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헷갈림이 덜합니다. 다리를 여기다가 하나만 넣는 거야. 그러면 필요가 나오면 뭘 바꾸고 충분히 나오면 충분 순서가 참이 되고 그 순서가 포함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니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 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쓰고 포함 관계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개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해.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다 연결고리는 여기에 있다 순서가. 그래서 PQ 참충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는 이유가 그거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이 말을 다른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랑 Q가 본도 참이고 역도 참이야.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았을 때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가정과 결론이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어야 돼.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어야 돼. 표현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그게 어려운 거지.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말을 설명해 주는 거. 됩니까? A 절대값 A 절대값 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해. 똑같은 말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지? 이 정도는 좀 쉬운 예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예시들이 있어. 맞나요?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커 작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B하고 누가 더 크겠어?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따로따로 있는 게 더 크겠지. 이거는 당연한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왜 왼쪽이 더 크지? 뭡니까?
좀 말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지금 좀 틀렸어요. 자, 이 선생님 말하자는 것은 이 말하고 이 말이 충분 접근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 이거야. 완전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완전 달라. 연결고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얘는 좀 쉽잖아. 완전 다른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야. 됐니? 얘는 등호가 좀 더 쉽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등호하다는 것은 부호가 어째 같다는 소리고 0까지 일단 포함한 거고 아까지 작다는 것은 0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가 있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쪽에 클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진다고. 이게 지금 둘이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명제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완전 다르게 표현해 줬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이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설명할 지금 명제적인 내용만 쭉 설명한 거야.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이 이제 절대분응식 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모른다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절대부등식 그다음에 설명하고 산술기하 그다음에 코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숙제는 에이스테만 풀겠습니다. 집합 복습하시고요. 집합 테스트는 선생님이 지금 C 별로라고 했으니까 C에서는 거의 안 낼 거고 거의 안 낸다고 봐야 됩니다. 안 내고 B 위주로 낼 겁니다.